하얀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작은 생물이 물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마치 기생충처럼 보이는 이 생물은 사실 박테리아 또는 세균이라 불리는 미생물의 일종입니다. 대부분의 박테리아들이 평균 2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몸 길이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가장 큰 박테리아로 알려진 티오마르가리타 나미비엔시스 역시 750마이크로미터에 달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티오마르가리타 마그니피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초거대 박테리아는 최대 2cm에 육박하는 몸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해양생물학자 장마리 볼랑 박사는 티오마르가리타 마그니피카는 기존 박테리아들의 평균 5000배 이상 거대한 크기라며 마치 173cm의 인간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크기의 인간을 만난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를 처음 발견한 것은 과들루프 안틸레스 대학의 해양생물학 교수 올리비에 그로 박사였습니다. 그는 2009년 과들루프의 맹그로브 숲에서 공생 박테리아를 연구하기 위해 배에 그물을 단 채 물속을 끌고 다니다 하얀 실처럼 보이는 유기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생물이 기생충과 같이 뚜렷한 세포 핵을 가지고 있는 진핵 생물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비에 그로 교수의 동료였던 실비나 곤잘레스 리쪼 교수는 이것이 일반적인 진핵 생물이랑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5년간의 연구 끝에 이 생물이 다름 아닌 박테리아인 것을 밝혀냈으며 이 생물에 티오마르가리타 마그니피카라는 학명을 붙였습니다. 박테리아는 대부분 제대로 된 핵막이 존재하지 않고 DNA가 세포질 내부에 존재하는 특징으로 원핵 생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티오마르가리타 마그니피카는 다른 박테리아들과는 달리 외피 한쪽의 얇은 층에 DNA를 담은 주머니가 수십만 개나 존재합니다. 즉, DNA를 담고 있는 세포 핵이 존재하는 진핵 생물의 특징과 세포 핵이 존재하지 않는 원핵 생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발견은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큐슈 공과대학교 생명과학 및 생물정보학부의 카지히로 타케모토 교수는 이 발견은 세포의 복잡성에 관련된 진화에 있어 잃어버린 고리, 미싱 링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 거대 박테리아가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의 중간 정도, 단세포와 다세포 생물 간의 진화에 있어 미싱 링크도 아니라며 단순히 진화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이토록 거대하게 진화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몸집을 수천 배로 불려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진화, 혹은 박테리아들이 발견된 맹그로브 퇴적물에는 박테리아들의 먹이가 되는 황화수소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물에 존재하는 산소 역시 필요하기에 넓고 긴 모양을 통해 양쪽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한 진화일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리비에 그로 교수는 언젠가 다른 팀들이 더욱 거대한 박테리아를 찾기 희망한다고 덧붙였으며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의 페트라 레빈 교수는 이번 발견은 박테리아가 다른 진핵생물보다 무조건 작은 크기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진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으며 진화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호주 서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에서 털복숭이 신종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개는 외골격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전까지 보고된 적 없는 매우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 개는 호주 서남부 나투럴리스트의 곳과 올버니 해안에서만 발견되었는데 과거 종의 기원의 저자 찰스 다윈이 연구를 위해 세계를 여행할 당시 비글이라는 이름의 함선을 타고 이곳 올버니를 방문한 적이 있었기에 연구팀은 이 신종개에게 라마르크 드로미아 비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종개 중에서는 등딱지에 살아있는 해면 모자를 쓴 개체들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 신종개들이 각종 해면이나 해초, 조개 껍데기나 멍게 등을 등딱지에 올려 위장하는 습성이 있는 해면 칠핵과에 속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의 앤드류 호시 박사는 해면 칠핵과에 속하는 개들의 등딱지에는 갈고리 모양의 미세한 털이 나있기 때문에 집게로 해면이나 해초 등을 다듬어 이를 등딱지에 붙이고 여전히 살아있는 해면은 그대로 성장하여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개들을 보호하는 보호 담요나 모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실제로 해면 칠핵과 개들이 부착하는 해면 중에서는 다른 해양 동물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을 분비하는 것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 신종개의 무성한 털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고 확신할 수 없다며 이 정도의 털을 가진 개는 처음이고 아마도 포식자들로부터 완벽히 위장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동물과학 학술지 주탁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스위스 세어비옹에 있는 동물원 트로피쿠아리움에서 세계 최초의 알비노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탄생했습니다. 알비니즘 또는 알비노라 불리는 백색증은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어 생기는 유전 질환으로 인간의 백색증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은 대략 2만 분의 1 수준이지만 거북의 경우 10만 분의 1로 더욱 낮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50g의 체중으로 태어난 이 알비노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붉은 눈,
그리고 황금빛에 가까운 백색의 피부와 등껍질 등 전형적인 백색장의 모습으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형제 갈라파고스 땅거북과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입니다. 낮은 확률로 탄생하는 희귀성 때문에 종종 알비노 개체는 행운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백색증을 가지고 태어나는 동물들은 자외선에 쉽게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피부암과 같은 합병증에 취약하고 포식자들의 눈에 띄기도 쉬워 장기 생존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동물원 측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사육될 것이라며 태양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알비노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100년 이상 생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20만 마리 이상 서식했지만 현재는 2만여 마리 이하만이 생존해 있다 추정되고 이미 멸종해버린 아종도 존재한다며 이것이 이번 알비노 갈라파고스 땅거북을 탄생시킨 것과 같은 인공 번식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은 갈라파고스 땅거북을 멸종위기 등급 취약 단계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 북부의 메콩강에서 사상 최대 크기의 민물 가오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몸길이 약 4m, 가로 넓이가 2.2m, 무게는 300kg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 2005년 태국에서 발견된 293kg짜리 대형 메기의 기록을 깨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민물 어류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에 걸쳐 흐르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인 메콩강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지만 무분별한 어류 남입과 댐 건설, 기후변화와 수질오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부들은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거대한 어류를 발견하면 메콩강 생태보존 프로젝트 원더스 오브 메콩을 이끌고 있는 미국 네바다 주립대학교 제보호강 교수의 연구팀에 연락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밤 메콩강 캄보디아 중앙유역의 코프레섬의 한 지역 어부가 연구팀에 전화를 걸어 매우 커다란 가오리를 잡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가오리는 민물 거대 가오리 또는 히만투라 차우프라야로 불리는 종으로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에서 멸종위기 등급 위기 단계로 분류한 바 있는 멸종위기 종이기도 합니다. 연구팀은 가오리의 꼬리 부분에 작은 절개 상처를 내고 이곳에 작은 음향장치를 삽입했습니다. 이 음향장치는 메콩강과 인근 강 유역을 따라 설치된 36개의 신호해수기에 음향신호를 보내 이후 거대 가오리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제부호강 교수는 지난 20년간 6개의 대륙의 강과 호수에서 거대 어류를 연구했지만 지금까지 기록된 민물 어류 중 가장 거대한 크기라며 현재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메콩강에서 이렇게 거대한 어류가 발견된 것은 아직 메콩강에 희망이 남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기계정보학부 다케우치 쇼제 교수의 연구팀이 살아있는 인간의 피부를 가진 로봇 손가락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실험실에서 배양된 인공 피부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관련 실험이나 피부 이식 분야에서 활용되곤 하였으나 2차원 단면 형태로 배양된 피부 조각에 불과하고 손상되기 쉬워 3차원 형태에는 빈틈없이 인공 피부를 채우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3개의 관절이 달린 굵기 1cm, 길이 5cm 남짓의 손가락 모형을 3D 프린터로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실리콘으로 제작한 원통형의 틀에 이 손가락 모형을 넣고 실제 인간의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과 실제 인간의 피부 섬유화 세포를 틀에 주입한 후 이를 배양했습니다. 직접 2차원 단면 형태의 인공 피부 조직을 모형에 붙이는 방식이 아닌 자연스레 세포들이 손가락 모형에 따라 자라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후 인공 진피층이 자리잡은 손가락 모형을 한쪽 면이 뚫린 실리콘 케이스에 넣고 손가락 모형을 회전시키며 인간의 표피 각질 형성 세포를 골고루 주입한 후 다시 배양했습니다. 각각 1.5mm의 두께를 가진 인공 진피층과 표피층 2개의 층으로 구성된 인공 피부 조직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연구팀은 손가락 모형과 연결된 모터를 가동하여 손가락을 구부리면 관절 쪽 인공 피부에는 인간의 손가락처럼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길 뿐 아니라 최소 수십 번 이상 구부리고 펴는 동작에도 손상되지 않는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메스로 진피에 이르는 깊은 손상을 낸 뒤에 콜라겐 시트를 붙였더니 인공 피부의 세포들이 증식, 이동하여 마치 인간의 피부처럼 손상된 인공 피부 조직을 스스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다케우치 쇼지 교수는 로봇의 피복 재료로 인공 피부를 사용하면 더욱 인간에 가까운 외모를 만들거나 스스로 상처를 회복하는 능력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손가락 로봇의 인공 피부는 실제 피부보다 훨씬 쉽게 손상되고 순환 시스템을 통해 배양액과 같은 수분이 주기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움직임 역시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움직일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실제 인간의 피부는 진피와 표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팀은 이후 혈관, 신경계, 땀샘, 모낭 등 보다 정교한 구조를 인공 피부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생기면 피부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여 조직의 수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공피부를 로봇뿐만 아니라 의수나 의족에 적용하거나 의약품이나 화장품 개발에 있어 실제 피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에베레스트 산의 베이스 캠프가 산 아래로 멀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타라나스 아디카리 네팔 관광국장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에베레스트 해발 5,364m에 위치한 사우스 베이스 캠프를 지금 위치보다 200m에서 400m 더 낮은 위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해당 지역이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사우스 베이스 캠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는 쿤부 빙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쿤부 빙하가 녹으면서 베이스 캠프 지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낙석과 파편으로 등산객들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2018년 과학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보고되었던 한 연구에서는 쿤부 빙하를 이루고 있는 얼음의 온도가 영하 3.3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이미 쿤부 빙하가 열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에베레스트를 찾는 등산객들의 활동도 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등유와 같은 연료를 태워 몸을 녹이기도 하고 배출하는 배설물의 양도 엄청난 양입니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베이스 캠프에서 배출되는 소변의 양이 하루 4,000리터에 달한다고 추측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높은 빙하이자 2000년에 걸쳐 생성된 사우스콜 빙하가 1990년대 초반 이후 약 30년 만에 이미 절반가량의 질량을 잃었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메인대학교 기후변화연구소의 마리오즈 포토츠키는 히말라야의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며 에베레스트 정상마저도 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과거 조난자들의 시신이 만년설이 녹으며 발견되기도 한다며 에베레스트 산의 변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방구석에서 발비연구소 발비였습니다. 과대 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 혹은 특정 제품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메일이나 댓글로 제보해주세요.